저희 목요철학원은 지난 40년간 늘 일방적으로 강연하기보다는 강연 이후에 또 1시간이라고 하는 토론을 통해서 바로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또 교류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곧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오늘 강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 첫 회이기 때문에 저희 목요철학원의 백성균 원장님께서 오늘 관련된 주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백성균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또 네 쪽으로 되어 있는 요약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전체 발표문은 31쪽이 됩니다만은 요약해서 네 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요약물 보시면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 말을 나누어 드린 유임을 첫 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밑에 보시면 나는 경외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해서 티메오 에르고 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라틴어의 오는 I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메오 하는 말은 나는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5번째 줄 밑에 보시면 나는 정복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를 윙코 에르고 숨, 나는 정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역시 존재한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줄을 다른 장을 바꾸어서 보시면 제일 위쪽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나는 신앙한다,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해서 크레도 에르고 숨입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보시면 이쪽 마지막입니다만 나는 재창조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해서 레그로 에고 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쪽입니다만은 3쪽 아주 중간에 보면은 데카르트 말씀하시면서 할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번째 밑으로 보시면 레벨로 에르고 숨,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 쪽 마지막 끝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서로 교류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해서 무스타무스 에르고 수무스, 앞쪽에는 계속해서 오로 끝났습니다. 티메오, 크레오, 크레도 전부 다 오로 끝났는데 마지막 제일 끝에는 오가 아니고 우리 해서 무스타무스 에르고 수무스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연상하시면 오늘 총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서면으로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강도기 선생님이신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는 참석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니까 존 버년의 내용을 발표하시는 줄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번영에 대한 질문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발표한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번영에 대해서 총장님이 나중에 좀 한 말씀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강도기 선생님 요 질문은 일단 접어놓고 혹시 총장님 존 번영의 이 선로 역정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하실 수 있으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번연이라는 사람이 30년 전쟁 후에 1618년, 48년, 30년 전쟁 이후에 17세기 후반에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의 철로 역정입니다. 환경적인 거 다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다는 그것이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도 인류의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 끝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뜻으로서 철로 역정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총장님이 발표를 하셔서 그런지 오늘은 손을 드시는 시민분들 한 분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발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너무 긴 시간 말씀드려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짧게 마치고 내려가야 박수 친다 그러는데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원장님 말씀하신 그릇이라서 나중에 보실 수 있으라 믿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동근입니다. 네, 오늘 총장님 강의를 듣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발표 자료집도 다 읽고 와서 이제 듣기 이해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리스 문명부터 유럽 문명, 아랍 문명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아 문명의 어떤 연관, 실크로드에 연관되는 중국 나가서는 한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의 개념이 물론 동양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만 첫째 그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저 스스로의 정말 무한한 무식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댔고 하나 잠깐 언급드렸듯이 중국과의 관계, 중국에서 유럽을 넘어간 실크로드의 그 관계, 또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까지 들어온 불교와 기독교의 그런 관계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나중에 다른 분이 다른 역사학자가 그 관계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믿고 저로서는 일단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 해답은 실크로드에서 총장님은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크로드 설명을 하면 그 아시아의 문명의 어떤 재발굴 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목철을 거치면서 중동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메모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총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총장님 말씀 안 하시가지고 여기에 유인물을 보시면 처음 앞부분에 시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도 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아까 그 사회자가 이미 메모를 했습니다만은 총장님이 이미 유한의 빛,
박쥐에 헌적해서 서너 권은 시집을 쓰고 계십니다. 총장님에게 이 문명사를 통찰하시면서 특히 인문학적으로 여기에서 시의 역할, 시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철제 그 질문 자체에 좀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 통찰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서 다른 용어를 찾으셔야 될 거고 인류 사회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로부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장식 가운데 문학이 제일 강하게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말이 그림이나 음악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혹은 일반 그 대중에게는 문학이 훨씬 더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 원 발표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한 파묵이라는 터키 문학 노벨 수상자가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은 문학의 기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라는 것이 문학의 직결된 표현이라고 하면은 정화된 표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도 시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일부라는 것, 대륙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이것이고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지 못하는 평화에 대한 통일장의 이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문학 혹은 또 시의 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모든 자연학문이나 사회과학 혹은 인문학에서조차 그 궁극의 학문은 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세기의 최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 역시 마지막은 시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시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내포하면서 그 의미를 나타내 주지 않냐. 그러면서도 늘 열린 상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경외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이 존재 문제를 짚으시면서 왜냐하면 이 유인물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존재에 관한 말씀을 한 150여 차례 존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존재가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지만 그러나 그 존재 이상은 시이다 하는 것을 실크로드를 통해서 암시를 하고 계신다.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혹시 저 무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원장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작해서 시로 끝납니다. 그러나 처음 나오는 시는 셸리의 오즈만디아스는 나에 관한 시, 왕 중의 왕, 나. 이것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사막에 묻힌 파손된 석상입니다. 끝에는 더 이상의 나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만들면 우리 마음속에도 적합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 파손된 석상에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철학자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개개인의 어떤 독특한 존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잘 못 느낍니다. 존재가 있다. 영어로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존재의 의미는 나, 너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존재의 의무지. 순수한 돌의 존재, 세멘트의 존재,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다만 연결이 될 때 세멘트와 모래가
또 자갈이 연결이 될 때 어떠한 사상적인, 가치관적인 건축물을 이룰 수 있다고 느껴져서 시라는 것도 결국은 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로, 복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고 이것이 존재 개념의 성장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존재, 즉 나는 나 홀로 존립할 수 없으니까 또 문명 사적으로 이거만큼 큰 재앙을 불러왔으니까 이제 나, 너 모두 우리로서 이 세계를 다시 정립해가는 그 시발점이 실크로드에 있지 않냐. 이렇게 총장님은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 회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총장님 오늘 강연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양사적인 모든 문제를 존재에서 우리 함께 즉 교류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제가 집에서 읽을 때부터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멍해가 질문을 못 했는데 이제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 교류가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세계 서양에는 너무 인간의 존재 이야기만 하고 이성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결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동양의 그 실크로드의 마지막인 신라에서 와서 경제에 와서 그 원효의 원융 사상, 그 소말서 화해 사상과 아마 실크로드의 교류하고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라 왕릉에는 로만 그라스라든가 그 로마 시대에 또는 그 페르시아의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종착점은 신라다. 그래서 일본까지도 전해줬다. 이랬는데 그 관계를 성경께서 이제는 나중에 총장님이 물러났을 때 인류의 앞으로의 문제는 서양의 존재의식에서 동양의 원융의식, 원효의 이런 의식이 된다 하는 이 강연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주시면 고맙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라에 와서 우리 한국적인 문제에서 이 인간 존재의 문제를 철학적인 문제를 이제는 교류의 문제로 서로 상호간의 문제로 하는 그런 좀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발전식이 좀 하는 건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총장님? 아주 중요한 주제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에 준해 생각하면 처음에 경우에서 내가 생각한다까지 데카르트까지 한 4,000년이 걸렸어요. 여러 어려움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인적인 이성, 내가 생각한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파괴한 데까지는 400년 충분합니다. 이성이 발굴될 때까지는 4,000년인데 일단 발굴된 이성이 자아 파괴까지 이런 데는 40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 논리입니다. 나의 이성이고 나의 논리고 그 데카르트의 내 생각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인류 문화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이성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방금 말씀하신 그 방향 나, 너, 이 관계 불교적인 그런 생각 그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생각이 많이 고려될 겁니다. 유교적인 생각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는 상당히 사회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 질서, 너, 나와의 관계, 예다, 인이다 이런 것들 그 방향으로 공부는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 우리 정 선생님 말씀이 이 실크로드의 마지막은 경주가 아니겠냐. 경주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총장님은 경주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짚고 계시는데요. 그 표현이 제일 마지막 4페이지 제일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 도서관 목요 철학 원에서 실크로드가 끝납니다.
아주 이런 것을 보고 총장님 글을 속에 읽어보시면 구석구석에 이런 위트라고 그럴까요? 아주 이런 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진시황 말씀도 하셨지만 그 목요철학원 역에서 실크로드가 다시 이제 재생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캠퍼스 내에서 20년, 시민들 위해서 20년, 뭐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오늘 앞으로 40년까지 총장님을 한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신 내용 말고 총장님 혹시 앞으로 우리 계대 목철이 40년 더 지나가서 전국 2020년에서 2060년쯤 돼서는 대구 계대 목철 강의가 이렇게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부탁합니다. 그 말씀은 저보다도 아마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또 그 방향도 희망하고 계실 건데, 사회인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철학원 같은 이 기구, 또 이런 유형의 강의가 근본적으로는 인문학 아닙니까? 인문학인데, 인문학 없는 인류 문화사는 생각하기 참 힘들 겁니다. 아까도 잠깐 의문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IT다, AI다,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저 하나의 도구입니다.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느껴집니다.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뭐 냉장고, 또 전기, 자동차 모든 것이 다 편리한 하나의 편의의 도구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도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공학적인 소산물을 우리 생활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건데 문제는 편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것은 인문학적인 가치 외에는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를,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미안하지만 그러한 편의적인 도구, 그것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든지 뭐, 거대한 기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것들이 인류를 구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흑사병이 그 당시에 뭐 그 몇천만 명을 앗아가고 이번에도 자료 보니까 벌써 260만 명이 사망을 했던데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런 약이다 그런 기구가 아닐 겁니다. 하나의 도구고 편리한 하나의 자료지만은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문학적인 정신, 윤리적인 정신이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 간호사들이 정말 본인 생각하지 않고 희생의 단계까지 올라간 헌신의 노력으로 환자들을 구원했습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인류의 갈 길은 물론 산업혁명이 계속돼야 되지만은 그 산업혁명 속에 어떤 철근을 심어주는 것은 인문학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활용되어지나 하는 그 결정을 한 것은 인문학이고 그런 뜻에서 우리 목요철학원이 앞으로 40년 후에 더 분명한 인문학적인 뿌리를 이 사회 속에 내려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4차 산업, 5차 산업 혁명을 이루는 그런 산업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그 심장에는 인문학적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하에 발전하리라 믿고요.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결정을 하겠죠.
이게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뭐 배부르게 하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인문학 심지어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장가 시집 못 갑니다. 그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 역시 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 철학회가 어떻게 지금 살라고 그래서 좀 차있던 사람입니다. 그 논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인문학에 하면 장가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거나 손에 잡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인문학뿐입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설명할 뿐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상하고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기초적인 능력은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총각 보고 인문학 전공했다 하더라도 저는 뭐 평생 못 살 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용해 주십시오. 딸, 아들 하나 보내줘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실크로드 마지막이 버머도스완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철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분명 내일이 밝을 겁니다. 확실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을 때 열려집니다. 저는 신앙은 부족해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드리는 분한테는 분명 열립니다. 자기가 어떤 학문을 했든지 간에 두드리십시오. 깨닫고 탈하면 미래는 분명 우리 앞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인문학 강좌도 처음 기초는 우리 총장님이 마련해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인문학 강좌는 분명하게 대구에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미 대구 밖의 여러 곳에서는 우리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모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러워하는 대상은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예, 혹시 그 밖에 질문, 예, 나는 없으신 줄 알고 내가 예, 질문 받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 목욕 철학을 들은 지가 한 10년 됩니다. 10년 동안 제가 쭉 듣고 느끼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생각, 지식 이런 걸 늘 해왔는데 오늘 총장님 이 해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단 1%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듯이 총장님의 해안으로 저는 새로 눈과 귀 그리고 머리를 뚫어 넣었습니다. 이런 좋은 강연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게 해준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참 과찬의 말씀인데 제가 그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 국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의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유인물을 집에서 이제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원래 또 여기든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고쳐지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바로 질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크로드가 마지막에 이제 경주 온다, 그 다음 목요 철학이 온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 철학이 40년이 됐는데요.
바로 이제 목요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에는 우주를 이렇게 보면은 여름 되면 이제 번개가 많이 치는데 번개 치는 날이 이제 목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면은 그 뭐 피해도 있겠지만 뭐가 좋으냐면은 이 우주에 있는 여기에 질소가 70%가 땅에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질소량은 전 비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번개가 치고 비가 온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 밭에 나가 보면은 그 채소라든가 곡식들이 아주 그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곁들여 가지고 목요 철학이 마침 목요일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크로드도 이렇게 안 되나 생각이 그랬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 멘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 잘 동의를- 아신 대로 여기 그 독일 철학자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목요일은 천둥의 날입니다. 독일에도 도널스탁이고 영어에도 Thursday, 토의 달. 지금 뭐 천둥 신의 달이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을 일깨우기도 하고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도움도 주는 그런 신의 날이기 때문에 역시 이 목요 철학원도 모든 사람들 좋은 뜻으로 다시 깨워서 새로운 차원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뜻을 가진 이 철학원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경주에서 이스탄불까지가 아니고 온 세계에 다 그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바랍니다. 경주가 실크로드와 연관되는 것은 얼마 전에 코로나도 사망하셨지만 돌아가셨는데 그 톱바슈라는 이스탄불 시장이 계셨습니다. 그 시장이 소위 공식적으로 실크로드의 동족 같은 경주다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중국 사람들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좀 애를 자셨지만은 우리 경주가 시작이든 끝이든 시작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끝이고 끝이라면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실크로드의 원점이고 실크로드라는 그 개념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 나와의 관계, 너 나와의 관계를 이 천둥이 혼자 서 있는 개개인을 일깨워서 서로가 힘내라는 그런 의미의 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보다 보니 이제 그 이제 질문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늘 한번 질문해 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그 아리스토텔에서 그 대철학자가 그 아카데미 학당에 있다가 이제 조그마한 나라 마케도니아 이제 걸로 가가지고 알렉산더 그 왕자의 이제 가정교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 그 훌륭한 학자한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세계를 알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전복 정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끝까지 그래 하다가 이제 돌아간 분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걸 배웠는데 왕이 되자마자 왜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정복자들은 그 전리품이 있지만은 거기에 당한 사람들은 뭐 노예가 된다든가 첫째 죽고 다치고 파괴되고 그래서 큰 엄청난 그 희생이 오는데 그 훌륭한 그 철학자한테 배웠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왜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전복 전쟁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건 사적인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여기서 다시 하기란 너무나 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혹시 총장님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하셔주시고 없으시면 오늘 벌써 이제 2시간 반, 4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토론까지 함께 해 주신 신일희 총장님 그리고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782회 때는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말 그대로
주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최후의 중생이자 근대인이라고 표현되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근대 지성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강연 들으시고 즐거운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